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나스닥 관련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양봉은 냈어.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뭡니까? 인텔이 뭐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우지수도 0.58% 약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죠?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힘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텔이 가장 하락을 크게 갖고 갔었던 부분이지, 뭐 이미 시간에 의해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보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었고,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실적 전망이 안 좋은 상황, 그죠? AI 인프라 구축 붐으로 인해서 CPU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상치보다 안 좋게 전망을 한 부분. 그게 이제 금요일에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뭐 원체 공급이 딸려서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가격을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뭐 영업 마진이 좋아지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증설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격 인상만 하게 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고 있는 AI발 수요 때문에 공급이 모자란 상황.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 부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우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그런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애플의 주가 흐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도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인텔이 17%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인텔이 10%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17%나 급락을 했으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려했었던 것보다 더 하락을 했지. 그러니까 올라온 거에 반을 까먹는, 그래서 이전 고점 근처까지 하락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반면에 인텔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그나마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승인을 내렸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하면서, 그래도 뭐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첸스랑이 나름대로 중국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 춘절에도 젠슨항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 반면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첨단 AI 칩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요지들이 이 주가 상승 부분을, 하락을 하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을 하면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그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감소를 하더라도 수익의 안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등 그룹에 속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구글, 알파벳이라면 엔비디아가 2등 그룹, 그죠? 3, 4등 그룹이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오클러라든지 메타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허벌나게 떨어졌지. 지금 뭐 금요일 날 3% 반등을 했어도, 그죠? 뭐 지금 뭐 보이지 않게 나스닥이 급락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저기 뭐 주가는 여기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놀고 있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지금 지수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한 거야. 거기에 JP모건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주들은 뭡니까? 이자 상한제 10% 이것 때문에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죠? 또 하락을 하는 형태를 보여줄지 기술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나마 인텔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받쳐준 거 하고, 엔비디아,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반등을 해준, 그러면서 지수를 혼조권으로 마감시키는 요인 정도로 작용을 했지 크게 좋을 건 없었던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주요하게 발표된 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그나마 개선된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미국 시장이 제한된 흐름들을 보였던 상황.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게 올라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미국 뭐 경제나 GDP 이런 쪽 라인은 좋다라고 보는데 좋게 나왔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갖기에는 뭔가 부족한 흐름 부분들이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뭐 코스피 또 코스피가 조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금요일에도 올랐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금요일 장중에도 이야기한 뭡니까? 코스닥이 코스피에 키를 맞추러 좀 들어온 상황이지.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5,000포인트 뭐 요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나마 금요일 날 지금 지수 상황은 큰 문제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상으로는 뭡니까? 반도체가 다소 삼성전자가 쉬는 가운데에서 현대차, 기아 이 뭐 로봇 관련주들이 쉬고 그래서 뭐 LG엔솔이라든지 2차전지가 쉬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로봇이지만 2차전지 이쪽이 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장은 또 5,000포인트 근처에 거래소 마감을 시켜놨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코스닥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에 크게 올라온 반면에 코스닥은 뭐 그 지수가 세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에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 소외됐었던 종목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뭐 2%가 넘게 반등을 시켜버렸지. 그런데 그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었고 특히 기관이 코스닥 쪽을 세게 매수하면서 수요일 날 급락을 했었던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을 만회하는 쪽, 그죠? 그쪽 라인 부분이 일정 정도 힘을 가지면서 뭐이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라든지 삼천원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다소 거래소 쪽에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로봇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이 쉬는 가운데에서 다른 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을 순환하는 역할을 해줬다.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요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상황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장은 항상 이 이야기를 했었지. 시장이 올라서 일정 정도 오르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로 한데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로 할 때 요 부분이지. 요거 이야기. 자, 이제 시장이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9월에서 10월 14일까지 급등하면서 거래소 지수가 오른 이후에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그 다음 순환매가 형성되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어. 이번에도 24일부터 시장 지수가 세게 상승한 건 29일 월요일부터지만 그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또 코스피 상승 주도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방원이 하면서 올라왔다가 그죠? 지금 그 반도체가 아닌 쪽 라인 부분 소외됐었던 쪽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앞전의 모습으로 보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지수의 흐름도 일정 정도 염두에 둬야지. 그러면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상승 흐름이라고 본다면 12월 16일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그죠? 그때 이제 주도 12월 16일부터 한 달 반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뭡니까? 1월 15일, 1월 말이 이제 이번 주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거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는 29일 그 기점으로 해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지난주 주 후반부터 이제 비주도지라고 하는 순환 흐름 부분들이 앞으로 보름 그 정도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수가 좀 더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쪽인데 절대적인 5,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이 코스피 12개월 산행 EPS가 레벨업되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PER이 높지 않다. 그죠? 10.3배, 10.4배, 요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높은 지수는 아니다는 거지. 다만 우리가 지난 12월 그죠? 두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을 때 그때는 이 PER이 높아서 조정받은 게 아니고 그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올라오게 되면 또 확인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흐름인데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크게 올라갈 만한 흐름이 없고 우리 시장은 지금 뭡니까? 다소 5,000포인트, 코스피는 5,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이런 부분이 라운드 마크, 이런 부분에 주 후반부터 뭡니까? 5,000포인트가 돌파하고는 이제 전대미문의 지수 상승에 대한, 뭡니까? 자화자찬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는 항상 뭡니까?
겸손해야 돼. 주가지수가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가속화돼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거지. 내가 운동신경이 엄청나게 좋고 산을 잘 타는 사람이어도 그죠? 산을 등반하는데 그죠? 뭐 20년 산악 등반 경험이 있다고 산악 등반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20년을 30년을 산악 등반을 해서 뭐 튼튼한 허벅지와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쉬게 되고 또 장시간 올라가면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되는 게 기본이잖아. 그죠?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걸 마라톤이라고 본다면, 그지? 뭐 42.195 마라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42.195의 페이스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선수가 100m를 남겨놓고, 그죠? 100m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가, 그죠? 100m 앞에서 결승전 100m 앞에서 제가 거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마라톤 1등 한 사람보다 이길 거야. 100m에.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100m를 남겨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42.195km를 꾸준히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의 상승을 따라가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죠? 마지막 이 42.195km를 달리는 과정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에 그죠? 요 끝부분에 와갖고 그죠? 끝부분의 순환 흐름에서 어느 쪽 라인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그거를 선택을 했다고 더 잘한 건 아니야. 주식을 딱 끊어서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게 아니잖아. 그죠? 적어도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이 2025년, 2024년 이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온 마라토너하고 100m 앞에서 들어온 라인 부분에 놓여진 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에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떤 그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그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2025년 4월 미국이 관세로 두드려 패고 전 글로벌 국가들을 관세를 매겼을 때 그 악조건 속에서도 주식을 보유하고 수익을 낸 부분 그 내고 돌아온 거 하고 그죠? 이제 5,000포인트 보고 이제 5,0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돌파됐으니까 이제 6,000, 7,000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죠? 너무 그 확인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작용을 해. 그래서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뒤늦게 들어오고는 5,000포인트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더 수익을 더 뒤늦게 들어와서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게 일상적인 게 주시장이에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가상 5,000포인트나 코스닥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건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우리 시장의 PER이나 EPS로 봐서 지금 오는 부분이 그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5,000포인트를 올랐다고 해서 그죠? 5,000포인트를 올랐다고 해서 대부분 섹터 종목 부분이 5,000포인트만큼 올랐느냐?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오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동종 코스피 내에서도 섹터별로 그 명암 차이가 엄청나고 그죠?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면 어제에 소외됐었던 종목이 더 당일 일주일로 보면 더 많이 올라온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업황 반도체 호황이라는 부분하고 그죠? AI에 의한 반도체 업황 이거는 그죠? 누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으냐 좋지 않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어선 상황에서 걔네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지. 걔네가 떨어지면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왜?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그죠? 주변주 2,400여 개 종목 중에 2,000개 종목이 다 올라가도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엔솔 이 종목이 하한가를 찍는다 그러면 지수는 마이너스야. 왜? 그만큼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수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5,000포인트니 5,000포인트 올랐다고 환호할 일도 없고 4,500포인트를 내려온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게 뭘 대변해 주는데 지수가 우리가 전부 다가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1인 1표제잖아. 그죠? 1인 1표제에서 전부 다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산술 평균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지수는 5,000포인트가 안 돼. 근데 똑똑한 사람 투표의 투표권 부분을 가중치를 30% 40%를 더 줬어.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아니죠. 주식시장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주식시장은 그죠?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치가 적용돼서 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죠? 산술 평균하는 개념하고 틀리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차별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순환매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환매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 전반의 흐름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튼 지금 그러면 시장 전반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지수가 더 가냐 안 가냐가 가장 궁금한 핵심이야. 5,000포인트에서 그죠?
5,000포인트 올라오고 우리가 사실 뭐 12개월 예상 선행 EPS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뭐 1년에서 5년 뭐 10년으로 끊어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PER이 10배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 게 뭡니까? 이번 새로운 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나름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책 관련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번 올라오면 쉬는 기간도 되게 세지. 왜냐? 걔네들은 실적과 성장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 부분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쉬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놓여져 있다가 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돼야 또 움직이고 그런데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정책의 요인 부분이 일정 정도 시장 지수의 상승에 기반이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주식하는 쪽 라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 거지.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은 5천 이상 갔을 때 지금의 이 5천 이 부분을 지켜낼 만한 그죠? 수급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 그게 뭡니까? 수급적 요인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수급적 요인의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나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봐야 될 부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뭐 이런 식의 다 얘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죠? 오늘은 그런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 갔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요 얘기야. 5,000포인트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주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5,000포인트 시대는 앞으로 7,000이 가고 6,000이 가고 7,000이 간다면 5,000포인트도 아직은 싼 거고 5,00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지수인 거고. 그죠? 그런데 아까 결론을 뭐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고 5,000포인트가 지금 뭐 역사상 종가상으로는 지난 금요일 4,990포인트가 역사상 최고까지 그리고 뭐 이미 연초 상고하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두 큰 그림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선이 언제입니까? 지방선거가 6월 달이잖아요. 그죠? 응? 그때까지는 뭡니까? 작년부터도 제가 계속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상황이야. 그죠? 그때까지는 주시장이 크게 나쁠 일이 없다. 그런데 그죠?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이후에 2026년 4분기 정도부터 뭡니까? 반도체의 상승률이 반도체 영업이익 증가가 다소 이제 그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승하던 것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뭐 조정은 있어도 뭐 급락을 하고 그럴 흐름은 아니잖아. 그죠? 자,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뭐 지금의 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크게 훼손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잊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추석 전에 그죠? 우리나라 세계 채권 지수에 이거 편입되고 안 되고 해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수급 구조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올해 2, 4분기 이후부터는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지금 뭡니까? 뭐 코스피 외환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 뭐 거래 뭐 24시간 한다고 그러잖아. 뭐 이러면서 다 지금 주시장의 개방 물꼬를 다 트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MSCI 지수 편입도 될 수가 있는 조건 부분을 외환시장이나 뭐 이런 걸 조금 더 개방은 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요건 부분들이 더 나아지는 수 있는 요인으로 가는 건 분명해.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고민이 없이 갈 부분은 아니라고. 왜? 지금 사실 12월 29일부터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해서 4,22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700포인트 넘게 올라왔으니 그죠? 뭐 거의 5,000포인트면 20%가 넘게 20% 상승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지수 상승을 뽑아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잘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받는 시점 부분은 삼성전자는 한번 실적에서 확인을 받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냐? 근데 좋아도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는 형태에 좀 더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지. 그죠? AI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5대 빅테크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을까라고 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좋은 쪽보다는 유지만 해도 그냥 3, 4분기 실적 유지 정도만 해도 잘한 것이다라고 할 정도지 않겠느냐. 왜? 원체 투자가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뭡니까? 미국은 그죠? 미국은 지금 이렇게 쉬는 가운데에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야. 그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면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레임덕 현상이 엄청나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그때가 또 엄청난 분기점이라고 봐. 왜? 그러면 미국의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들이 변화할 소지가 크잖아. 이해되시죠? 정책의 힘 자체가 약화될 소지가 있는 거지. 이번 미국 시장의 중간 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미국 때문에 우리가 그 울타리를 받고 수혜를 받던 섹터들 이런 것들이 그죠? 오히려 몰락을 하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잘 쳐다보지도 않는 2차 전지나 이런 쪽, 친환경 이런 쪽이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중간 선거에서 지고 나면 뭡니까? 바이든, 민주당 이쪽으로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흐름이면 기후 변화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게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가 봐야 알 거지. 다만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럴 것 아닐 거다를 미리 알 수도 없고, 그죠? 중요한 건 지금을 정권을 잡은 공화당이 그죠? 그렇지 않고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거기서 표를 얻으려면 미국 국민들에게 물가 안정이라는 카드를 쥐어줘야 되고 물가 안정, 구매력 증가, 아니면 일자리의 증가. 이게 지불이 돼야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자 상한제라든지 카드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2월 20일 이후에나 나오겠지만 대법원의 그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거기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세 받은 걸 가지고 돈을 풀 가능성도 큰 거야. 네? 지금 사실 일본이 지금 의회를 해산하고 그죠? 다시 재선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중국하고 맞짱 뜨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서 사실 자민당이 그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거 그거 의회 해산해서 다시 과반수를 넘고 싶어서 지금 의회를 해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듯이 대외 부분하고 싸워서 중국하고 싸워서 중국하고 우리 옛날에 대북 관련 해가지고 지지율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죠? 그렇듯이 일본도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언론이 흘러준 뉴스만 그 안에서 맴돌아.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그죠? TV에 나오는 뉴스,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 그거 보고 내 감정대로 먼저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사실대로 다 가르쳐주고 진짜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 흐름이라면 미국도 그죠? 미국도 지금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죠?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해줘야 표를 얻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크게 변수가 요인들이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 이장. 그죠? 연준 이장 케빈 애시니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지금 뭡니까? JP모건 그 수장 그쪽으로 대니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연준의 독립성과 향후 금리 인하에 더 영향력이 있는 쪽 라인 부분을 누구를 선택을 해야 국민이나 그죠?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괜찮을 건지 이걸 고민하면서 자꾸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는 당연히 동결인 거고 그죠? 그래야 금리 인하가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죠?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EU 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일자리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다 뭐예요?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걸리는 게 하나 뭐예요? 나왔지.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뉴스. 뭡니까? 그게 이거지. 미네소타 요 이민관세 단속국 또 총격사고 사망사고가 또 나왔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로는 지금 1월 7일인가요? 그때 사고 나고 나서 뭡니까? 총기 사망사고가 여성 사망사고가 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불을 비춰버리면 이 시위 자체가 중요해서 여기에 지금 공수부대 들어가서 질서 유지를 하냐 마냐 하는 부분 이게 이 관건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보면 지금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패키지 통과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은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예산안 패키지 통과에 이 통과를 하려면 과반수인 공화당이 통과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그거 무제한 발언하는 거 그거를
무시한 발언하다가 뭐 하루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잖아. 강제 종료를 법안으로 해놨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 필리버스터. 예. 그죠? 소수 정당을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그냥 1, 2 하루인가? 뭐 하면 그냥 자동 거기서 끝이잖아. 근데 미국은 안 그래.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이게 미국 시장의 복통으로 시장 상황,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올라가기가 힘들게 만드는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왜? 회계 예산안이 패키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다시 나오면서 뭐예요? 정부의 지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정부 주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 관련 내용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야. 환율. 응? 안 좋은 얘기야 이거는 다. 그죠? 주시장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달러, 원달러 환율도 뚝 떨어져서 지금 진행된 부분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죠? 금요일 날 훅 떨어졌어. 그죠? 97까지 훅 내려왔어. 그죠?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는 거지. 그죠? 달러 자체가 97로 확 내려오고, 그 영향을 미친 게 얘야. N달러. 엔화가 뭐예요? N달러가 쭉 떨어진.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시작됐다는 거지. 야, 일본이 그죠? BOJ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주말에 훅 떨어졌느냐? 그죠? 얘가 떨어지는 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원달러도 N달러, 그죠? 엔화하고 같이 영향권에 지금 같이 방향을 갖고 있는 그 관계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원달러도 뭡니까? 휙 떨어졌어. 그죠? 1480원 하던 게 지금 딱 3일 만에 1445원까지 워낙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죠? 자, 요 요인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뭔가 일본하고 그죠? 환율에 대한 교감이 일정 정도 있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뭐 160엔 수준까지 근접했던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 그것도 지난주 BOJ 이후 금리 동결한 이후. 그럼 뭡니까? 일본이 성장을 계속 추구한다. 성장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 그죠? 그게 지금 그 누구야? 다카이치야? 그 여성 총리가 지금 의회를 해산하고 하면서 뭐예요?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정책 드라이브가 세질 수가 있고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채용도 확대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죠? 거기다가 미국 재무당국이 지난 9월에 공동성명에서 경쟁적 환율 유도는 자제하되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엔화가 저기서 더 약해지는 걸 바라지 않는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교감 속에서 저렇게 일정 정도 엔화의 강세를 용인하는 그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지금 그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그 아까 이야기한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요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의 인상 속도 이거를 가져갈 부분 그죠? 그래서 나름 요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여튼 요 부분은 우리 시장에게는 조금 뭡니까? 수출 기업들에게 조종을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옛날처럼 그죠? 이 원달러가 상승 막 한다고 하락 막 한다고 해서 그 섹터에 주는 영향, 기업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 엄청나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생산 부분이 많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원화의 강세 흐름, 엔화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들은 그죠? 시장에 다소 경계감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공교롭게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네. 시장이 현상이 그렇다는 거야. 금리는 29일 특별한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경제 지표는 사실 없어 이번 주 주간에는. 그죠? 미국의 PPI 정도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거하고 통화 정책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발표하는데 금리 동결이라는 건 요번에 다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죠? 뚜렷하게 뭔가 이상한 부분은 없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26일 날 우리 시장에 LG텍부터 삼성 그리고 S-오일 27일 날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LG, CNS 28일 수요일 날 뭡니까? 요 날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지,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뭐 이쪽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요 수요일 부분이 사실 중요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이제 애플부터, 그죠? SK 하이닉스가 29일 날 발표하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 라인 부분들은 시간 정비장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보면서 보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는 28일 미국 시장으로 28일 수요일 장 끝나고 나니까 뭐 발표가 되니까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같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 수 목요일이 경계감이 극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뭐 저는 요번 부분에서 또 그 그린란드 문제가 해결이 일정 정도 되니까 또 캐나다가 중국하고 뭐 손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캐나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옛날에 그 누구하고 비슷해요? 부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제 눈만 그런가? 외국인들은 거의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죠? 자, 캐나다가 또 중국과 무역 합의를 보면 100% 관세 위협을 하겠다, 그죠? 요것도 사실 뭡니까? 또 관세와 관련해서 또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그죠? 요것도 경계감.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예상대로 미국 그 링컨 항공모함이 지금 이란으로 다 이미 이동을 했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경계감이 있지, 이스라엘이 뭐 수일 내에 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튼 뭐 저는 이게 항공모함이 갔다고 바로 때리진 않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훈련하고 뭐 어떤 뉴스 보니까 이번 주말에 뭐 공격하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2월 말 그지? 우리 설 연휴 그 이후에 때릴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지. 근데 일단은 이제 가서 도착을 해서 지금 뭐 미국, 영국 뭐 해서 그 주변 부분까지 해서 전투기 120대 뭐 이 정도 모이고, 그죠? 뭐 공중급격이 들어가고 뭐 하고서 훈련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오히려 라면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안 좋은 뉴스들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섹터마다 이제 영향권은 틀리니까,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열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정전 협상과 관련된 뭐 부분은 뭐 특별한 성과는 없는데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는데, 이번 주에 그거는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굳이 이런 시황 내용을 이야기한 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시장 지수, 전체적인 지수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수는 다소 올라가면 쫓아가면 안 되는 요인들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저기에서 뭐든 하나만 터져도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는 흐름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저것 때문에 주식을 막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런 요인들이 있어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저 내용 때문에 뭡니까? 미리 조정을 보인다 해서 매도할 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안배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지수의 역할, 지수의 위치,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의미가, 매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저런 요인들이, 그죠? 지수 상승 때는 쫓아가지 말라는 뉴스 요인들이다. 그죠?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뭐 환율 쪽 라인 부분이 수출주에게 다소 부담을 준다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수출주는 조정을 보일 때 어느 타이밍에서 잘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저런 흐름들이라면 뭐 내수주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이 좀 반등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섹터 전략은 서로 틀릴 수 있는 거고, 지수 전반적으로는 설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여당이 지금 5,000포인트 넘었다고 좋아하잖아. 근데 설 전에 확 급락을 시키겠냐고, 그러고 싶겠냐고, 그죠?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지수대에서, 그죠? 조정을 받을 때 겁낼 이유도 크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섹터상으로 금요일 날 주요한 흐름을 보였던 게, 주요 섹터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죠? 종목 부분에서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 29일 날 이번 주 흐름 부분에서 29일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죠? 인텔이 17%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잘 버텨준 건 뭐 크게 나쁠 게 없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그죠? 다만 이제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쫓아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보유한 분들이 어느 적당한 가격 그 이번 주 구간에 세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좋은 위치라고 보는 정도.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현대차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서 뭐 지금 제가 그 뭡니까? 로봇 관련 해서 그 좋아. 그죠? 아틀라스가 좋고 뭐 해서 좋지만 자동차로 평가받다가 로봇으로 평가받는 흐름 부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뭐 이틀 조정 딱 보이면 정상적이면 내일은 뭡니까? 아침에 약세 보이면 반등할 만한 타이밍인 건 분명해. 그죠? 뭐 이렇게 다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옵티머스와 아틀라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틀라스가 그죠?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6배 정도 비싸다. 이랬더니까 요거의 반박 기사성 부분이 오늘 나왔더라고. 그죠? 3만 대 이상 생산을 하면 그죠? 3만 대, 5만 대 뭐 이렇게 생산하면 단가가 원가가 떨어진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죠? 많이 생산한 배량 생산이 되면 그죠? 단가가 떨어지는 거 맞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거지. 테슬라가 이 지금 옵티머스가 올해를 겨냥한 거고, 그죠? 아틀라스는 2028년을 겨냥을 한 거고, 지금 2026년이야. 그죠? 올해 말에 테슬라 옵티머스가 양산, 그리고 2028년 정도에 아틀라스 양산. 저는 솔직히 둘 다 못 믿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죠? 일론 머스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젠슨왕이나 그죠? 천재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성, 확신 의존 편향 이게 엄청나게 커요. 왜? 자기 생각이 100% 맞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얘기에 귀 기울일 사람들이 아니야. 왜?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할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엔 뻥튀기도 있다. 테슬라가 그랬었고 여태 일론 머스크의 말은 반만 믿으라리잖아요. 그죠? 얘도 올해 나올 수 있을까? 아틀라스도 2028년에 양산할 수 있을까? 그때가 봐야 할지.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로봇이 각광을 받는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데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얘가 뭡니까? 내일은 아침에 하락하고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 라인이지. 그죠? 살짝 이렇게 뭐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바로 갈 반등이 아니다라고 보는 지수대다라고 봐요. 응? 여기서 적어도 요 라인을 가지고 기간 조정에 가야 되는 라인이다. 이제 뭐 그런 흐름이라면 지수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 쪽이 세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 지수 영향력 차원에서. 그죠? 2차 전지도 뭡니까? 그나마 삼성 SDI가 전고체. 이게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는 그거와 로봇에 배터리 넣는다. 이게 이제 종가상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 더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전을 하느냐. 그런 위치니까 뭐 쉽게 이렇게 밀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뭡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쟤보다 약하지. 그거는 지금 올라오는 처지가 틀리기 때문이야.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까지 그죠? 부분이니까 요번 타이밍은 2차 전지 전부 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봐. 그죠?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 국내 시장에서 거기에 뭡니까? 현대 기아의 가격 인하 그러면 전기차의 수요 이게 더 탈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과 연관돼서 삼성 SDI나 LNF 정도가 여기서 좀 시장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센 정도를 가져서 그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갈 수 있는 정도지 전체다가 움직이는 건 이번 주에 반등했을 때가 전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소 쪽에서는 뭡니까? 지주사가 돈 거예요. 그죠? 왜? 이 수출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은 금요일 날 뭡니까? 하나오션 뭐 방문했다. 그죠? 그 캐나다 장관이 방문했다. 이 내용 가지고 종목들이 조선주들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왔다가 윗골이 다 맞고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조선소에 캐나다 조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미국이 그죠?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새로 집권하고 나서 그죠? 그 집행부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캐나다 조선 사업 꽝이다. 미국도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조선소인데 그 사람들이 본 캐나다 조선이 그렇게 낙후됐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도 그죠? 독일도 지금 막 패키지 들고 막 해서 그렇지 실제로 독일의 그 잠수함 제때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절대 보지 않아. 아까 여러분 여기 이거 있죠? 이것도 뭐예요? 어디 갔어? 또 삭제해 버렸나? 재미없죠? 요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독일이 기업의 파산 건수가
여러분들 보기 수치를 보시죠. 그죠? 2020년에 15,800건에서 23,900건. 응? 지금 독일 전력 가격도, 그죠? 메가와트 시당 지금 2025년도에 86유로였었는데 105유로. 그럼 뭐 거의 뭐 30%가 증가한 거, 오른 거 아니에요? 25%, 30%가. 그죠? 전기료가 지금 난리 부르스잖아. 2020년에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오른 거고, 전쟁 때문에. 그지? 그때 2021, 2022년을 빼고는 2024년 78유로에서 105유로. 전기료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전기료가, 30%에서 지금 50%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날걸요? 그죠? 지금 78유로, 86유로 하던 게 105유로야. 왜? 친환경 하면서, 그죠? 전력원을 원전 탈원전하고 막 하면서 다 그쪽으로 돌려서 이 전기료가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그 독일 기업들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독일하면 뭡니까? 제조의 강국아니야. 이제 일본과 독일이 그걸 따라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였고, 그 다음이 중국이 따라왔고, 그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런 흐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쪽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지주사들. 그죠? 지주사들도 사실 뭡니까? 하나.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팍 움직였고, 먼저 움직였고, 그죠? 여기서 다 내려왔다가 확 떴잖아. 그죠? LG. 지주사들도 서서히 돌아서 나오고, 이게 이제 정책 관련주들하고 연결된 거지. 그러면서 증권주. 그죠? 그게 이제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죠? 이거 다 돌잖아.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아도, 가만히 거래소를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르고, 그 다음 조방원 올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거래소 쪽으로 보면, 그거에 걔네가 쉬는 흐름들 속에서 지금 로봇 관련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글로비스 그 지분 구조 이거 올려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게 이제 뭐냐면 현대차, 기아 이 순환 출자 구조, 모비스 막 현대 위암 현대글로비스 막 여기에서 그 현대모비스가 서로 현대차 지분 갖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가 지분 갖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그제?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인데, 저는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들은 이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굳이 또 나온 거 보면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사는 강한 것 같아. 다만 뭡니까? 올라갈 때 쫓아갈 이유는 없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저런 증권주와 지주사 이 개념을 같이 갖춘 쪽, 그게 뭐예요? KCC니 다 지금 지주사 쪽이 이 정보 좀 다시 되돌아오자. 이게 정책 관련주들이 받침이 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출주가 다소 조정을 보이면 뭡니까? 정책 관련주가 끌어주고, 그죠? 답답은 하더라도 정책 관련주는, 제가 이전에 우리가 HD현대 13만 2,500원에 처음 사면서부터도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답해도 천천히 계속해서 가치를 높이는 흐름 부분을 가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든, 그죠? LS든, 뭡니까? 미래에셋이든, 미래에셋이란다. HD현대든, 그죠? 그런 쪽 라인은 SK스퀘어든, 응? SK든, 그런 지주사 중에 괜찮은 거 하나 10%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죠? 왜? 그게 우리 지금 상품 개정하고 기업들의 그래서 은행도 양호하고 보험도 양호한데, 그제? 근데 보험은 기본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보험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제? 은행도 차트 모양으로는 다 괜찮잖아. 그런데 얘도 엄청나게 지겹지. 얘네들도.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왜? 우리나라도 은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압박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은행들처럼 10% 이자 상한 이런 거는 아니어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그렇게 썩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뭡니까? 지주사 관련해서는 10%는 계속 끌고 가도 큰 이상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오 쪽도, 코스닥 쪽은 바이오가 올라야 뭡니까? 바이오가 올라야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왜? 이미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다 올라가면서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것만큼 따라 올라오든 못 올라오든 섹터의 영향력은 저는 충분히 뭡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다 이미 가 있는 거야. 그게 오른 종목이든 떨어진 종목이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말뜻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떨어진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 반대로
올라간 반도체 소비량이 있는데 그건 이미 영향을 다 끼쳤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좋아서 앞으로 좋을 건지 나쁠 건지에 대한 건 다 이미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고 얘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반도체 소비량은.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바이오하고 엔터하고 그죠? 카지노, 면세점, 게임 이런 거잖아. 거기다가 뭐 정부 정책 뭐 해서 뭐 단알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쪽 라인이 조금 움직이는 건데 그런 오히려 로봇 쪽이나 이런 쪽은 부담스러운 거고 그죠? 레인보우가 그나마 뭐 조금씩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해도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1차 상승 이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도 그죠? 로봇 전반적으로는 쉬어야 될 흐름인 거지. 응? 지금 쉬고 있잖아 SBT에코도. 그죠? 이게 1차 상승. 쉬고 2차 상승. 쉬고 3차 갈 때는 뭐 얘가 여기 정도까지는 쉬어야지 그지? 갈 때는 이거는 3차는 거의 바로 가는 경우가 없이 여기서 왔다리 가면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우주항공. 그죠? 우주항공 테마. 거기다가 얘기했지만 로봇이 사실 뭡니까? 로봇이 움직이고 로봇의 배터리가 움직인다면 그 배터리에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거 통신. 그죠? 그 통신도 조금 움직여야 되는 거지. RFHIC나 HF8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거는 그 효과는 좀 크지 않는 테마라고 보는 거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뭡니까? 시장에 있어서 아까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쉴 거냐? 쉬게 되면 뭡니까? 바이오 쪽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흐름에 코스닥의 기관이 금요일 날 여하튼 10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 세게 들어왔다면 알테오제는 뭐예요? 거래소로 이전하는 흐름 이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못 간다라고 보는 거고. 그제? 그러면 에이비엘바 바이오는 얘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얘는 가야지.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 라인이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조정 받았으니까 돌아와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 N자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바이오 쪽도 그죠? 뭐 금요일 날 다 세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눌림목을 주면 그때는 좀 한번 봐도 될 위치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